가장 비싼 건물을 소유한 운동선수 10인 순위. 1위는 부동산 700억 원 이상? 현대사회에서 운동선수들은 단지 경기를 통해 돈을 벌고 명성을 얻는 존재만은 아니다. 그들은 고수익을 올리며 그 수익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고 활용할지에 대해서도 탁월한 전략을 구사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들의 부동산 투자, 즉 가장 비싼 건물을 소유한 운동선수 10인 순위에 대해 파헤쳐보려고 한다. 그런데 이 순위 뒤에는 어떤 미스터리와 복잡한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 그들은 왜 이렇게 막대한 부동산 자산을 쥐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흔히 운동선수들이 자신의 경기를 통해 얻은 수익을 단순히 소비하거나 사치스러운 삶을 즐기는 데 사용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몇몇 운동선수들은 그들의 돈을 보다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그들의 선택은 단지 금전적인 이익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 건물과 땅을 소유함으로써 그들은 단지 물리적 자산을 축적하는 것 이상으로 자신만의 경제적 제국을 건설하고 있다. 이들은 경기에서의 승리뿐 아니라 시장에서의 승리에도 집중하는 전략가들이다. 그들이 왜 부동산에 눈을 돌렸을까? 이 질문은 단순한 궁금증을 넘어서 그들의 전략과 철학을 들여다볼 수 있는 열쇠가 된다. 사실 부동산은 단지 집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바로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가치의 집합체이다. 운동선수들이 왜 부동산을 선택했는지 그 이면에는 놀라운 진실이 숨어 있다. 부동산은 단순한 투자처가 아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경제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불사의 자산이라 할 수 있다. 주식이나 가상화폐처럼 빠르게 오르락내리락하지 않으며 일정한 속도로 그 가치를 쌓아간다. 하지만 그들의 선택이 단순한 안정성에만 기반한 것은 아니다. 바로 영속성에 대한 열망이 그들의 선택을 이끌었다. 운동선수들은 경기가 끝난 후에도 오랜 시간 동안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자산을 필요로 한다.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은 극히 제한적이다. 하지만 건물과 토지는 물리적인 소유와 함께 그들이 은퇴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이것이 바로 부동산의 매력이다. 처음에는 큰 투자 금액이 들어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가치는 점차 상승하며 그들은 단기적인 변동성을 감수하지 않는다. 물론 부동산 시장에도 리스크는 존재한다. 경제적인 불확실성이나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성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운동선수들이 보유한 자산은 단기적인 시장 변화를 넘어설 수 있는 내구성을 지니고 있다. 그들은 일종의 타임캡슐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더 큰 가치를 지닌 자산을 쌓아가는 셈이다. 더욱이 그들의 투자는 단순히 금전적으로만 평가될 수 없다. 그들이 부동산을 선택하는 이유는 그 자산을 통한 영향력 확대와도 관련이 깊다. 부동산을 통해 자신만의 브랜드를 강화하고 자신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 많은 운동선수들이 특정 지역의 상업지구나 고급 주거지역에 투자하면서 그 지역 내에서의 입지를 다지고 지역사회와의 연결고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들은 경기장에서는 물론 사업가로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이루어내며 자신만의 거대한 제국을 쌓아가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이 왜 그렇게 매력적인가? 그 대답은 간단하다. 부동산은 장기적 안정을 추구하는 전략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부동산을 통해 얻은 수익은 단기적인 경제적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며 또한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유지 가능한 자산을 보유할 수 있다. 이들은 단지 부유함을 넘어서 한 세대 혹은 두 세대에 걸쳐 지속 가능한 부를 창출하는 인사이트를 가진 뛰어난 투자자로서의 면모를 드러낸다. 상위 10명의 운동선수들은 그들의 자산 가치가 단순히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예를 들어 1위를 차지한 그 선수는 부동산 자산만으로 700억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가 단순히 운동을 잘하는 선수를 넘어 뛰어난 재테크 능력을 지닌 인물임을 알 수 있다. 그들이 소유한 부동산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그들의 지혜와 미래에 대한 통찰을 엿볼 수 있는 단서들이 숨어 있다.
이 운동 선수들이 소유한 건물은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다. 그들은 각자의 철학을 바탕으로 특정한 지역에 투자하고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부동산을 매입한다. 어떤 선수는 자신의 이름을 건 고급 주거지를 개발하여 명성을 더 높이려는 전략을 택한다. 또 다른 선수는 상업적 가치를 중시하며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투자한다. 그들이 소유한 건물은 그들의 개인적인 가치관과 연관되어 있으며 그들의 브랜드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들이 소유한 건물은 그들만의 부를 축적하는 수단에 그치지 않는다. 많은 운동 선수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식으로 부동산을 활용한다. 일부는 자선 목적의 건물을 운영하거나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형태로 건물을 개발한다. 그들의 부동산은 단지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공동체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장 비싼 건물을 소유한 운동선수들이 보여주는 공통점은 단순히 부유하다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금융적 통찰력, 사회적 책임,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을 바탕으로 부동산 시장에서의 성공을 이끌어냈다. 그들의 부동산 투자는 그들이 얼마나 뛰어난 전략가인지 또 얼마나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일 것이다. 부동산에 대한 그들의 열정은 단순히 금전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를 대비한 치밀한 계획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이 소유한 가장 비싼 건물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종류의 건물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단지 숫자와 목록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성공 뒤에 숨겨진 전략과 철학,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가치를 바라보는 시각이다. 과연 그들의 다음 전략은 무엇일까? 이런 반응은 정말 예상을 뛰어넘는다. 운동선수들이 부동산을 선택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미디어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투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이렇게 큰 자산을 쥐고 있는 운동선수들이 과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걸까? 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종종 경기장 밖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로 간주되곤 한다. 그렇다면 이들이 정말 그런 막대한 자산을 관리할 능력이 있을까? 하지만 그들의 선택에 대해 언론은 오히려 놀라움과 경탄을 표했다. 이들이 왜 부동산 시장에 눈을 떴을까? 라는 질문은 곧 이들이 운동선수라서 가능한 일이었을까? 라는 더 큰 질문을 낳았다. 미디어는 그들이 투자한 부동산이 단순히 금전적 가치를 넘어서 그들의 브랜드와 이미지를 확장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부 전문 기자들은 부동산은 그들의 아이콘을 더욱 고급스럽게 만들고 시장에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 도구로 쓰였다며 그들의 전략을 찬양하기도 했다. 하지만 반면 또 다른 언론은 그들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운동선수들이 왜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부동산에 투자해야 했나? 그들은 운동에만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목소리도 있었다. 일부 평론가들은 부동산 시장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운동선수들이 직면할 수 있는 리스크가 커진다며 이들의 투자가 과연 장기적인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미디어는 또한 이들이 소유한 건물들에 대해 세부적인 분석을 내놓으며 어떤 건물은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더 확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그들이 소유한 부동산이 단순한 물리적 공간을 넘어서는 전략적 요소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 언론은 이들은 경기 외의 분야에서도 뛰어난 사업가임을 입증하고 있다며 그들의 투자 능력을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 이처럼 미디어는 운동선수들의 부동산 투자에 대해 극명한 반응을 보였고 그들의 선택이 향후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킬지에 대해 계속해서 논란이 될 것이다.